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오늘 블록체인 관련한 네. 블록체인을 좀 안 하려고 했더니 네. 아직도 하시는 데들이 있으시고요. 네, 네. 아, 그러네요. 아직도 네. 하시기도 하고 뭐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보는 분들마다 되게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지난주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지난주에 디블락의 오연석 대표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블록체인 관련된 엑셀러레이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였고 지난주에 나온 얘기는 확실히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서 준비하는 팀이나 이런 팀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팀들이 많이 사라지고 실제 블록체인 관련된 부가가치를 높이는 팀들이 나름대로 남아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고 뭐 빠르면 뭐 올해 안에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유 대표님이나 그 오연석 대표님은 2019년은 블록체인 쪽에서는 겨울 윈터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체인 파트너스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잘하는 이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모신 팀이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래 하던 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식이라고 들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모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네. 그 시즌 6죠. 6 때 굉장히 그 많은 회사들을 그쵸. 한 10개 정도? 네. 그 중에 제가 생각에 한두 개 정도는 좀 걱정이 되는,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걱정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회사들도 팀들도 그럼요. 있었습니다. 아마 그 팀들 중에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절반 정도 이상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그래도 나름 진정성이 있고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팀인데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씽인지 좀 발음이 좀 애매하긴 한데 김희배 대표님과 윤형근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오늘 인트로가 되게 길었어요. 네, 그러게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씽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희배입니다. 그 썸씽은 기존의 그 노래방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합쳐서 좀 더 사용자들도 편안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서비스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일단 연결한다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부대표님이 소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씽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현근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블록체인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뭐 노래방 서비스에도 전혀 연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이제 일반 직장이었는데 같이 대표님 만나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워낙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봤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모토로 삼은 건 현재는 온라인 가라오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무료로 전향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 자체가 워낙에 시장을 좀 더 변화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블록체인이 붙이면 좀 더 투명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같이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근데 서비스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 소개로 바로 들어가시네요. 본인 소개를 제가 부탁드렸군요. 본인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요. 그 보통 그러니까 뭐 한국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가라오케 앱이라고 해서 실제 그러니까 글로벌리 그 용어로 많이 쓰이니까요. 실제 아마 송 대표님은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저 노래방에 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방을 한 적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회식 문화로서 노래방 가는 게 아니라 뭐 요즘 그 TV 프로에는 보시면 아시는 뭐 너목보 해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든지 이렇게 그 일반 청중이 본인의 가창력을 뽐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반주용으로 쓰는 앱. 그래서 뭐 가라오케 앱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뭐 글로벌리는 막 뭐 1억 다운로드 이상 된 앱도 있고 뭐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일단 이 썸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서비스 가라오케 앱에 대한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제가 뭐
그 글로벌하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은 유저가 한 2억 명이 넘는 그런 서비스도 2억 명. 있고요. 네네. 국내 뭐 예를 들면 유저 2억 명이 넘는 서비스. 어떤 앱 이름이 뭔가요? 스묈 뭐 싱가라오케라는 싱가라오케. 앱이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뭐 에브리싱 같은 것도 에브리싱. 네. 한 800만 이상의 800만 명이요? 네, 그렇게 갖고 있고 태진이나 금영도 이제 자체적인 노래방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태진이나 금영은 원래 그 노래방 가사, 네, 기계 음악. 반주. 기계 아예. 네, 그 노래방 가시면 네. 이제 반주 그럼 그 버튼 눌러서. 태진이나 금영도 만든 앱이 있는 건가요? 네네. 네네네. 근데 뭐 그게 주력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조금은 약간 등한시하는 뭐 그렇죠. 거기 노래방 기계 만드는 게 네, 주력이겠죠. 그게 이제 주력 사업인 거고 그 회사에서 우리도 앱이 있어 뭐 이런 형태로 네네. 하는데 사실 어떤 기술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네. 되게 뭐 고도화하거나 이런 조금 많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뭐 중간에 이제 접했던 회사가 노래방 그 퍼펙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이 점수 맞추는 그런 솔루션을 네네네. 갖고 있던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방 앱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근데 이거를 뭐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열정, 성향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되게 좀 더 고도화를 하면 되게 잘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물론 뒤에는 기술적인 고도화는 많이 했었는데 어떤 뭐 저작권, MR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이제 사업의 어려움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었고 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붙이면서 생태계를 좀 구상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앱의 이름과 보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앱과 뭐 그다음에 그 앱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서비스 네임은 썸싱이라는 거고요. 앱 이름이 썸싱인가요? 네, 기존에 싱 노래하는 싱. 썸싱. 그래서 뭐 노래하면서 만나서 썸을 탈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미가 형태로 있군요. 썸과 싱을 이렇게 합쳐서. 결합한 네네네네. 형태였고요. 네. 그 서비스는 보통은 이제 노래를 찾고 네. 그다음에 부르고 그다음에 믹싱하고 올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플로우가 돼 있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찾아서 네. 부르면 녹음이 되는 건가요? 네. 예, 녹음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반주를 이제 플레이를 시켜놓고 노래를 그렇죠. 부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부른 목소리랑 반주랑 같이 이제 믹싱을 해서요. 그거를 이제 본인도 들을 수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남들이 듣게끔 이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믹싱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편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보이스 쪽에 어떤 이펙트, 그러니까 에코, 뭐 리버브, 뭐 이런 거를 넣고 뭐 사운드도 좀 조정하고 반주랑 이제 밸런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반주랑 목소리를 이제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이게 가수들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식으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목소리가 이제 반주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예. 그러면 자, 동영상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영상은 저희가 기존 서비스에서는 뭐 제공을 하지 못하다가 쉽지 않을 지금 것 요번에 이제 동영상까지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목소리만 듣다 보면 사실은 그 목소리가 계속 그 목소리인 것 같고 그쵸. 이 상상하는 그 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비주얼하게 이제 합쳐져 가면서 뭔가 좀 재밌는 형태 혹은 뭐 약간 뭐랄까 멜로적인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상황에 대한 변화를 단순하게 그 노래뿐만 아니라 뒤에 화면이나 본인의 모습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저도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아서 너무 그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스마트폰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음성 싱크를 맞출 수 없거나 그다음에 영상을 찍는 걸 하게 되면 다시 녹화는 불가능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한 대 이 앱에서 그 모드가 아까 음악을 들으면서 녹음하는 것 혹은 영상을 내가 찍으면서 촬영해 놓는 것, 이 모든 게 다 한 번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마이크나 이런 거는 뭐 필요 없고요. 네. 그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이용하든지 네. 아니면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네. 활용을 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노래를 부르고 녹화하는 것까지 이제 스마트폰 하나에서 네. 전부 다 해결을 하고요. 네. 뭐 가끔 이제 듀엣 같은 경우에 이제 2명이 부르는 거를 뭐 동시에 하거나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뒤에 또 그 부분을 반주로 써서 같이 그걸 다시 믹싱하는. 입혀서 그 위에 쏘올리게 그렇습니다. 되다. 그리고 아까 촬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촬영은 녹음을 진행을 할 때 반주 데이터랑 보이스 데이터랑 그다음에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이제 믹싱하는 형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스마트폰 한 대에서 한 개 앱으로 모든 게 활용이 가능하다. 네. 네, 자,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하는 앱 대단한데요?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자, 어떻게 무슨 지금 뭐 이름은 다운받고 뭐고 어떻게 다운받고 보안가입은 어떻게 하고 뭐 비용이 드는지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 자체는 스토어에서 이제 받으셔서 이름은 썸싱,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재는 저희가 뭐 이 블록체인 버전을 준비하면서 서비스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토어에서는 잠깐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뭐 베타든 혹은 APK든 제공을 할 수는 있고. 언제쯤 출시 예정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MVP 단계로는 비디오까지 붙여서 솔로 버전까지 개발을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듀엣 부분하고 크립토 붙이는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마켓에서는 한 3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이제 받아서 이 방송이 아마 한 뭐 2주에 나가면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그러면 어쨌거나 이전에 다운받아서 쓰던 이용자들은 쓰고 있으신 상태인 거죠, 이전 버전은. 그러면 이전 버전은 아까 뭐 대략적인 다운로드 수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라든지 지표나 이런 것 중에 공개 가능한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는 뭐 저희가 되게 그 튜닝을 많이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신 분들은 되게 코어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전체 다운로드 수는 한 25만 정도였고 그 형태는 이제 무료 곡으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유료로 결제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버전은 블록체인을 붙여서 무료 베이스에서 좀 즐기시면서 좀 생태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립토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자, 크립토가 들어가면서 아까 뭔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뭐가 해결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유료 서비스는 무료로 테스트 베이스로 하고 진짜 불러보고 싶은 노래들은 항상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노래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비용은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받는 거는 좋아요와 댓글 정도였는데 이거를 크립토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가 다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일단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부분에서 뭐 저장이라든지 혹은 포스팅에서 자기 홍보를 위한 부분들에서 이제 뭐 크립토를 이제 디파짓하는 그런 형태의 배분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 지불이라는 과금 자체 때문에 떨어져 나가던 많은 유저들을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태계를 좀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언제 크립토를 뭐 이건 코인을 사야 되고 이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이제 블록체인 사상이죠. 누구나 사용할 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블록체인의 가장 제가 매료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보상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매력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으면 그 노래를 부른 걸 하나의 컨텐츠 그 컨텐츠별로 지갑을 형성을 하고 그 지갑에 쌓여서 이제 누군가 선물을 주는 누가 선물을 저희 토큰을 선물을 주면 그것들 이제 게더링돼서 모아진 토큰을 4주 정도 있다가 분배를 할 때 노래 부른 사람한테 많은 부분을 주고 그러니까 유저한테 한 70%를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노래 부른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창작에 대한 대가를 50%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20%는 생태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이나 저작권이나 음원 사용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음원에 대한 비용을 여기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유저들은 저작권이나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퍼센티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 돈을 처음에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 올릴 때. 네네네. 거기서 처음에 돈을 내서 크립토를 사야 되는 게 누가 사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자기 노래를 올릴 때 포스팅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물론 이 포스팅 비용은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료로 올릴 수도 있지만 자기 홍보를 해야지만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노출을 약간 게임성의 이슈로 인해서 노출을 좀 더 자기 홍보를 더 하고 싶다라고 있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홍보 비용을 태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토큰은 그때 토큰을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사서 토큰을 사놨다가 토큰을 그때 얼마 정도를 내야지 토큰을 써야 되고 그러면 그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마음껏 즐기고 느끼고 하시다가 이 노래에 정말 공감이 되거나 좋아한다는 여러 가지 액션이 들어가면 토큰을 선물할 수 있고요. 또는 난 토큰이 없지만 이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요나 외부 공유를 하면서 어떤 그런 코어 마케팅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아요를 누르면은 공유를 받는 건가요? 일부? 일단 좋아요와 외부 공유한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저희가 쌓여진 토큰의 일부를 생태계 지원금이라 말씀드린 부분들을 쉐어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너무 노래가 좋아서 난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 인 경우에는 토큰을 사서 기부하기 때문에 토큰의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이 토큰 이코노미의 장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럼 기존에 있던 포인트나 이런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토큰을 이 썸씽 측에서 발행하고 그걸 운용하면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역시나 맨 처음 부분의 퀘스천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아까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무료로 사용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가 어쨌거나 연예인을 보유한 제작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음원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무슨 컨텐츠 협회 이런 데다가는 소위 말하는 이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뭔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결국 그 정산은 썸씽이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자본 조달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토큰을 판매하는 ICO나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이런 걸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는 음원을 사용을 할 때 금형이나 혹은 태준 같은 음원 제작사의 음원을 쓰고 그게 사용이 되면 그게 또 플레이되는 만큼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지불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조달되는 금액을 저희가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그 음원과 저작권 이런 형태로 이제 배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초기 자금에 대한 모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품 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여러 형태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유저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 생태계가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서비스가 이제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코인을 쓰게 되는 건지 조금 밝혀주셔도 될까요? 네, 뭐 저희가 발행하는 그 썸씽 엑스체인지 코인을 발행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코인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일단 노래 부르는 데는 무료로 하다가 노래를 저장할 때 일단 저장 기능에 플랫폼도 저희 플랫폼을 그냥 만들어서 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는 아이콘의 디앱으로서 이제 메인넷은 아이콘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거나 모집할 때는 뭐 그러면 아이콘의 ICX를 받고 그렇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ICX 위주에 대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단 시간 관계상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금 쭉 얘기해 주신 토큰 이코노미. 그래서 썸씽은 유저가 그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그게 확산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비즈니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의 투명성 혹은 이제 거기에 기록들이 올라감으로써 그 기록들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썸씽이 준비하는 서비스에서는 그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투명성, 어떤 신뢰성 부분을 뭐 고려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더리움이든 아이콘이든 스캐너 들어가면 모든 출처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래 컨텐츠라는 거에 월렛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분배되는 과정, 예를 들자면 중앙화된 어느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얘는 일부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송 월렛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또는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자기의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 부분.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음원협회라든지 혹은 원저작자 이런 분들이 도대체 내게 얼만큼 사용돼서 나한테 이 돈이 돌아온 내가 이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되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기반해서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혹은 왜 이만큼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 건데 지금 썸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든 블록체인의 기록을 통해서 실제 누가 얼마큼 사용했고 그래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공개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자, 거기 저희 노래는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건가요? 전 세계 노래가 다 올라가는 건가요? 네, 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네. 국내에서 그 서비스되고 있는 노래방의 음원 수가 약 4만 곡 정도 되고요. 4만 곡. 네. 그 중에 그 가요가 한 2만 5천에서 3만 곡 사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팝, 뭐 일본 노래, 그다음에 중국 노래 이런 노래들이 섞여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해외 곡들은 국내용으로 이제 저작권이 해결된 형태라서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서비스되고 있는 그 해외 곡들까지 전곡이 이제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4만 곡 정도가 다 네네네.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해외에 저작권을 이제 다른 협회랑 풀지 않아도 되는 국내 가요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 해외 유저들은 뭐 K-팝 외에는 쓸 수 없는 거냐 이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일본하고 뭐 베트남, 필리핀 쪽에 현지 음원 업체들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한국 K-팝 위주와 한국에서 라이센싱이 끝난 그 문제가 끝난 4만 곡 네. 정도가 이제 기본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를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